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는데요.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혁신과 상생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기홍입니다. 자, 또 오랜만에 방문해주신 김기홍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홍 의원입니다. 지금 부쩍 날씨가 추워졌다가 최근에 조금 괜찮아졌는데 네네. 저도 독감 걸렸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설인데 또 연휴가 길어진 만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을사년새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주 설 연휴에는 이렇게 가족분들과 함께 네, 보내실 가족들과 생각인가요? 함께 그러시군요. 이렇게 또 아주 오랜만에 새해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또 근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어쨌든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독감 환자가 굉장히 급증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셨던 네네. 걸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옆에 계신 구자열 이사장님, 저희 이 코너에 또 처음 출연해 주시는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말씀대로 과거에는 이제 TV 네. 프로그램에 몇 차례 좀 나온 기억이 있는데 이 MBC 라디오에는 처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죠. 잘 준비하고 계신 우리 MBC 예.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네네. 우리 김기홍 의원 얘기했듯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또 이번에 연휴도 길어요. 맞습니다. 네, 여행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입니다. 예. 안전하게 연휴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혁신과 상생연구원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어떤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는 걸까요? 과거에 혁신과 상생연구원이 이제 전국 최초로 청년 원장을 임명을 해서 30대 초반에 원장이 이제 5개 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했었습니다. 예. 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인 청년들이 그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분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는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30대 청년들이 지금 그때 이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취득을 하고 이런 위치에 있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취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아주 너무 바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음 달에 좀 개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좀 기성 세대들도 우리 원주와 또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는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또 바쁘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혁신과 상생연구원에서 청년들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는 그런 의견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내놓는다고 하셨는데 저희 코너와 상당히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제 나오셨는가? 그러니까요. 예.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하나씩을 꼽아달라 미리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먼저 김기홍 의원님께서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베스트 소식을 네. 최근에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도내 전체에 네. 그 대중교통 접근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 예. 원주 지역이 그 우리 시민분들께서 그 교내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걸로 나타나고 뭐 춘천도 지금 우수한 편인데 그거보다 1제곱킬로미터당 2배 정도 네. 버스 정류장이 많은 걸로 나왔거든요. 그 의미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많은 만큼 촘촘히 지금 버스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예. 시민분들께서 이동하실 때 또 편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베스트로 꼽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기차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된 상황인 건가요? 지금 조사한 거는 네. 이제 시내버스 만으로, 위주로 예. 되어 있고 예. 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까 싶긴 했는데 네네. 좀 불편해요. 원주가 좀 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기형적으로 예. 이게 뭐 이따 다룰 주제인 인구 증가 측면과도 관계가 있지만 이게 한 곳에서 집중돼서 원주 정도의 규모면 네. 이게 뭐 영동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이렇게 한 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원주역, 서원주역, 만종역에서 네. 거리도 멀 뿐더러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딜 어느 역에 가야 될지 이런 게 좀 혼돈이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 그런 대중교통을 그 시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 시내에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부분을 베스트로 꼽아왔습니다. 버스 위주로. 그렇군요. 지금 접근성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좀 그 버스 정류장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찾기 쉽게 굉장히 그렇죠. 가깝게 다가와 제곱킬로미터당 있다. 버스 예. 정류장이 그 2등한 도시에 비해서 2배 정도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정류장을 빨리 발견할 수가 있고 네. 그만큼 그 버스 노선이 촘촘히 어.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소식을 원주권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도내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네, 뭐 충분히 잘 보신 것 같고 지금 철도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호남에서 올라오는 이런 음, 철도도 지난번 제 4차 네. 국가철도 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어. 원주선 만종에서 이제 원주역에서 만종으로 연결하는 게 이제 강릉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이런 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상당히 원주가 철도 그리고 국도 고속도로 이제 항공까지 좀 확장되면 예. 명실상부한 원주가 중부 교통의 중심지 음. 되지 않을까 이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확실히 더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대중교통 접근성에서 도내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걸 꼽아주셨고요. 구자율 이사장님께서 한 주간의 베스트 소식으로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참 좋은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확 와닿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한 주간이 아니라 이제 그간에 이렇게 일련 그간에. 과정을 좀 보니까 뭐 그 원주의 한정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 예. 네. 근데 주차장은 제가 원주시청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원주시청은 그동안 이제 많은 민원인들이 오셨는데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규모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의회도 그렇고 네. 시민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됐죠. 예. 저는 참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원주시에서.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외에 다른 곳에 주차장을 지금 자꾸 건드렸단 말이에요. 원일로라든지 평원로. 네. 지금 도시 숲을 만들어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시기예요, 사실은. 지금 이 기후 위기까지 또 넘어가면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걸 해소하려면 도시가 숲으로 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숲으로 돼 있던 것을 전부 걷어내고 몇몇 되지도 않는 주차장으로 네.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실수다. 예. 그리고 오늘 대신 원주시청 주차장은 아. 잘한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베스트를 꼽아달라고 하셨는데, 약간 이제 워스트처럼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원주시청 주차장은 불편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더 이렇게 잘 개선을 해서 민원인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 이렇게 따로 구별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완충 녹지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주차장으로 좀 조성을 더 해 나가면서, 지금, 숲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게 지금 주차장이 더 많아지면, 시대에 역행하는 어떡한 일이죠. 것인가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우리 구자열 전 의원님이 저랑 네, 같이 네. 도의회에서 예.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그게 편한데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처럼 시청에 대한 그런 주차장 환경 개선은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지금 구자열 우리 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지만은 주차장을 늘리는 거는 잘하고 있지만 네. 그걸 녹지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걸 만들어 놓은 형태가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막 만들었기 때문에 네.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원일로 평원로를 그 평행 주차식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앞차가 주차를 하려다가 보면은 한 차선이 아예 막히거든요. 막히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막히는데 더 불편을 가중하고 있는데 다른 도시에 가보면 그게 그 평행 주차가 아니라 45도 주차로 주차 면수도 더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고 네. 바로 앞에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차 면수를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시민 불편이 덜했을 텐데 지금 그 평행 주차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만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식에서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네. 아쉬움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 우리 김계호 의원이 아주 이 사려 깊은 분이에요. 네. 이 사리 분별이 정확하고 잘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저하고 조금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녹지 공간을 해체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 만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면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 정말 시대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게 6, 70년대 개발 주의적 사고로 이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이렇게 철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3만 불이 넘는 선진 국가 아닙니까? 외국에 나가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만든 나라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저기 저개발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다시 숲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들 저희가 또 이 시간 통해서 나누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아마 시민분들도 좀 다양한 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소식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92.7 따라하면 내 연금을 키워주는 말. 키워드림, 키워드림, 키워드림. IRP 투자엔 잊지 말고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워가는 퇴직연금의 시작. 키움, 키워드림, TDF. 키움 투자자산운용 원금 손실 시 투자자 귀속. 투자 전 투자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보수 및 수수료 등 발생 가능.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전자석 안전띠를 어기면 과태료 3만 원. 그 정도는 거뜬히 낼 수 있다고요? 그럼 혹시 이건 어떠신가요? 안전띠를 매제하는 경우 사고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최대 9배, 치사율은 약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집니다. 그래도 거뜬하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혁신과 상생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베스트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엔 워스트 소식 하나씩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자열 이사장님께서 워스트 소식 어떤 거 꼽아오셨을까요?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원주를 들여다보면 네. 이 원주 시정에서 너무 갈등을 유발하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네. 그 사실 정치의 영역이나 행정의 영역에서는 이런 갈등을 중재하고 봉합하는 일이 주된 일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원주시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시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특히 언론과의 갈등, 네.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죠. 예. 불편해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또 그걸 또 참다 못해서 소를 제소를 했는데 또 원주시가 패소를 했어요. 네네. 시민들의 혈세를 또 이 변호사한테 갖다 주게 생겼는데 이런 일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심을 잘 잡는 행정,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보다듬는 정치, 이런 것들을 원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중심을 좀 더 잘 잡고 시민들을 보다듬어준다. 좀 앞으로의 이 원주 시정이 지금 뭐 시민들과의 갈등, 언론과의 갈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좀 구체적인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네네. 그 미래의 불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는데 특히 저희가 기후 위기라든지 인구 소멸 위기는 이 국가 또는 이 지구의 그 소멸까지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연구하고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과거에는 개발주의적 사고로 뭐 공장을 이전을 시켜야 한다, 무엇을 건물을 져야 한다, 이런 식의 주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지구를 지키는 일이 뭔지, 그리고 우리 삶이 30년, 50년 후에는 어떤 위치에서 처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현재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미래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보다듬으려면 3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네. 그 사소한 것에 시민들과 언론과의 어떤 적대적인 갈등으로 괜히 이렇게 불안을 조장해서 안 된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의 갈등, 언론과의 갈등 이런 것보다는 소소한 문제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먼 미래를 앞서 봐야 하는 주제인 만큼 기후나 인구 소멸 이런 큰 주제들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심을 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꼽아오신 워스트 소식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그 원주시가 없을 수도 있었을 갈등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른 기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더라도 이게 그 기술에 따라서, 기술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네. 그 대처 방안에 따라서 이게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뭐 극단적으로 소까지 가지 않고 예. 그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사전에 무슨 뭐 간담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든지 동의나 설득이나 아니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런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좀 아량과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네네. 이렇게 시민이나 언론 등을
대하면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오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세련된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동의나 설득, 소통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기호 의원님께 워스트 어떤 거 꼽아오셨는지 좀 여쭐게요. 저는 이게 뭐 전국적인 상황이겠지만은 그래도 수도권은 여러 가지 뭐 발전 여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들이 꽤 많은데 네.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사 결과 18개 시군이 전체가 다 인구가 그러니까 줄어들었고 네, 네. 원주만 한 600여 명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는 원주도 네. 굉장히 지금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게 고령화 노령화가 된 거거든요. 지금 뭐 맞습니다. 우리 구자열 이사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미래의 인구 소멸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원도 전체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통계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을 워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진짜 뭐 저희가 이따가도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이게 정말 반드시 좀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가 지금 인구 소멸 추세에 접어들고 있고 원주시만 간신히 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워스트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워스트로 뽑아주신 만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바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600여 명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늘어난 지역은 원주시. 도내에서 원주시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 가까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지역 인구 편차도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은 인구 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뭐 강원도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죠. 원주시만 지금 인구가 늘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구자열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문제는 사실 원주가 뭐 600여 명 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할 일은 아니죠. 예, 예. 사실 아시겠지만 그 자연 증가분이냐 사회적 증가분이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겠지만 사실 자연적 증가분 즉 출생에 의해서 증가하는 이 출생률이 그렇게 저조하고 지금 이미 그 사망자 수가 네네. 사망자 수보다 출생률 수가 적어지는 이런 현저히 예. 상황이 20년도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이 국가적으로 그리고 특히 지방 정부에서 저는 일본 정책으로 펼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원주만 늘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그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렇게 즐거워할 일은 아니다. 이게 대부분 사회적 증가 요인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원주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의 인구 감소율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에서 유입되는 인구 이쪽이 많은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쪽에 강원도 전체로 놓고 보면 주변의 영월이라든지 우리 횡성의 인구는 더 급속하게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인구 소멸 위험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으로 보면 강원도의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유쾌한 일은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는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원주시만 이렇게 600여 명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절대 좋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그런 상황인데 원주시의 인구 증가율도 사실은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온 꾸준하게 증가해온 원주였는데 이것도 막 이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기호 의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가 네네. 아마 저희가 뭐 별다른 혁신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인구도 원주 인구도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감소 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네네.
하지만 이게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네. 지금 늘어나고 있는 도시들이 있기는 있어요. 경기도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했을 때. 근데 그쪽 요인이 뭔지를 원주시에서도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우선은 첫 번째일 거고 양질의 일자리나 그 다음은 아마 교육 여건들. 우리나라는 뭐 맹모 삼천지교가 대표적으로 통하는 나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양질의 교육 환경 그리고 의료는 이게 젊은 층과 또 뭐 은퇴 인구까지 다 포함해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일 텐데 이게 쉽진 않죠. 그렇죠. 이게 봤을 때 그렇게 뭐 딱 혁신적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떤 뭐 정책으로 도입이 돼서 인구를 늘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봐도.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얘기를 했을 때 뚜렷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가장 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원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주 얘기도 해주셨는데 몇몇 도시에서는 인구가 늘고 있다. 그것을 좀 잘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인구 구조입니다. 아까도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고령화가 또 이제 급속화되면서 원주시에도 빠르게 이제 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것도 아무래도 이제 청년의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뭐 출생률도 줄어들고 뭐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원주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구자일 이사장님께서? 이 고령화 비율도 상대적으로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현재 약 20여 %라고 아직 이제 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지금 안 초고령사회, 됐지만 지금 이게 약 40%까지 올라가는 데는 몇 년 안 남았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죠. 네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기용 의원 이야기에 좀 첨언을 해보면 그런 일자리나 교육 또 이런 정주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인구들은 결국 전국적으로 이걸 보면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출생률 증가라고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뭐 150조 이상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계속 하락했던 것은 저는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런 일이 양산됐다고 봐요. 예. 원주는 원주 나름대로 횡성 나름대로의 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경남 거창군에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유네스코가 거기에서 가갖고 이제 설명도 할 정도로 네네. 군 담당 팀장이 가서 설명도 할 정도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보이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을 살펴보니까 결국 생애 주기별로 이 인구 출산율 정책을 만드는데 결국 20세까지 약 1억 3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주더라 네네. 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과감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정책이 인구 증가 정책을 첫 번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거창군 또한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투입하면 인구가 또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옛날에 해남이 또 그렇게 예, 각광을 맞습니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는 국가의 시책일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딱 그 중에 생애 주기별로 어떤 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역시 돌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희도 저 같은 저도 이제 아들 딸을 두고 있지만 네. 이 친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 네. 둘이 지금 출산휴가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 또 어떡하지? 둘째는 어떡하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과감하게 24시간을 완전히 부모들이 신경 안 쓸 정도로 책임을 주는 이런 시스템, 돌봄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아마도 그 중에 일부죠. 출산 증가율 정책 중에 뭐 교육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돌봄도 있고 네. 이런 걸 한번
전반적으로 그 재구조할 필요가 있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인구 구조의 문제를 이제 어쨌든 고령화의 문제도 있지만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필요성이 가장 먼저 좀 해결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주의 그런 상황도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짚어보면 인구 편중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의 25개 읍면동 중에 인구수 상위 5개 지역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우 의원님?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신도심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가가 저렴한 쪽으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택지들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땅값이 싼 만큼 개발을 더 잘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깨끗하고 또 거주 환경이 좋아지니까 글로 쏠리고 젊은 층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 어쩔 수 없다 보고 그거는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원도심, 구도심 공동화 현상은 좀 지금 심각한 부분이긴 한데 다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보면 이게 불균형을 이루다 보면은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나중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한쪽이 슬럼화되는 것이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시에서 고심을 해서 이게 좀 덜 그런 현상이 일어나도록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저는 이사장님 얘기를 옆에서 들었는데 네네. 제가 하나 공감하는 게 저도 의회에서 매번 얘기하는 건데 최고의 인구 출생률 증가 정책은 저는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항상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거나 정말 뭐 큰 금액을 한 번에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예. 다만 아이들을 낳았을 때 내가 요즘에는 양쪽 모두가 맞벌이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가 어디에 맡길 수 있거나 아이가 내가 일하는 동안 케어가 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아이를 한 명을 더 낳을까에 있어서 최중요 요소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국가 차원에서 다른 곳보다 돌봄 그 인력과 돌봄 환경을 좀 확장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예, 두 분이 좀 공통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짧게 1분씩만 좀 청해 듣겠습니다. 이런 불균형 문제나 뭐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뭐 정부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 원주시의 상황은 어떤지 뭔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은지 짧게 1분씩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는 효과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구 유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고 그거가 해결이 되면 뭐 교육이든 의료든 자연스럽게 이게 시장 경제나 시장 효과라는 거는 거기에 파이가 있으면 파이를 찾아서 다 이렇게 붙기 때문에 네네. 일자리가 우선은 해결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저는 앞으로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쪽 분야가 네. 앞으로 시대를 선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또 원주가 또 강원도가 예. 반도체 등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대를 목표로 하면 하버드대를 못 가더라도 공부한 만큼의 어떤 효과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잘못됐다라고 평가는 안 하고 네네. 다만 좀 더 이렇게 가능성 있게 좀 그렇게 좀 방향을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항상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네,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히 좀 중점을 잘 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자열 이사장님께서도 짧게 얘기해 우리 주실까요? 김경호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네. 요즘에 이제 인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렇게 보면 정주 인구, 생활 인구, 관계, 관광 인구 뭐 이렇게 보통 4개 정도 분류하는데 이 정주 인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2가지 관점이지만 일단 출생률, 기본적인 출생률, 자연 증가분을 높이는 이런 일에 매진해야 된다. 첫 번째. 네. 그게 원주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13개 공공기관이 있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예. 생활 인구를 늘리는, 그리고 이분들이 원주에서 어떠한 소비 형태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시에서 빨리 마련해야 된다. 네.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그런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원주와 영월, 네. 원주와 횡성 간의 그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농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결국은 인구 증가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각종 형태의 인구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또 지자체 간의 유기적 연결, 자연 증가분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지금 원주시의 불균형적인 어떤 인구 구조나 문제들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강원도의회 김기홍 의원, 혁신과 상생연구원 구자열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